아바타가 나왔네요. 아바타면 당무 개입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요? 민주당이 최근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사퇴 요구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그걸 거절했다. 이 사항을 놓고 오늘 고발했어요. 뭐 당무 개입.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반응이 있는데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께서 국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이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글쎄요. 중요한 건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동료 시민과 이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요. 홍석준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민주당에서 계속 저보고 아바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바타인데 뭐 당무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바타는 개입 자체를 할 수가 안 되는 대상인데 이 뜻이거든요. 지금 네, 이거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갈등처럼 뭐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깨진 게 예. 사실 민주당에서 그처럼 이제 그 공격했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다. 예. 이런 게 저는 확실히 깨졌다고 보고 또 네. 많은 국민들도 사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지지율 상승세가 더 높아지는데 아니 만약에 진짜 그 뭐 아바타라면은 뭐 비서실장까지 보낼 필요 뭐 있겠습니까? 뭐 알아서 뭐 척척척척 뭐 그 예. 용산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예. 그 생각이 좀 다른 그 사항이기 때문에 비서실장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아바타가 아니고 특히 당무 개입 하는데 그 대통령도 그 당의 그 일원으로서 공천이 공정하게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뜻을 당연히 표명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뭐 당무 개입이라고 고발하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좀 쫓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준 의원, 이거 제가 이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또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던 거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민주당이 그냥 지적만 하고 고발까지는 안 가는데 이번에는 고발까지 갔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에 대한 것을 예. 분명하게 대통령실이 했다라고 하는 거, 이관섭 실장까지 거명하면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주당이 이제 고발한 거고요. 제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바타라는 용어를 예. 자기 스스로 스스로 썼잖아요. 썼어요.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 조지 레이코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민주당이 공화당에 맨날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공화당의 언어를 가지고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예. 그래 그 얘기를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쓰는 건데 민주당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예.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가 스스로 아바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썼는데. 오늘 썼잖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MB 아바타라고 공격을 하니까 그걸 스스로 국민 앞에서 자기가 아바타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건 뭐가 되냐면 스스로 등식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제가 보니까 예. 아직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전혀 이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저게. 자기 스스로 아바타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문법에 맞는 용어입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바타기 때문에 아바타라고 했으니까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법에 맞는 용어예요? 오히려 당무 개입이 아니다라고 자기가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무 개입을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바타가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도 이 프레임을 한동훈 위원장이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 벗어나기 어렵다. 홍석준 의원이 무슨 소리니까 벗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갈등으로 약간 이런 의견이 오늘 있는데. 인정을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아바타라고. 알겠습니다. 이게 아바타 논쟁처럼 오늘 본인이 그 얘기 읽고 나서 이게 주목을 좀 받았어요. 여기 소개해드렸고. 자, 다음 요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의 대통령실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어제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는데 뭐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반응이 나왔거든요. 두 가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워
청와대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을 구중궁궐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밀실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체 2시간 40분 가까운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길래 꽁꽁 숨기려고 합니까?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용산으로 불러 군기라도 잡았습니까? 대통령님도 저도 그렇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리고 뭘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게 바로 민생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그러던데요. 2시간 4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구질구질하네요.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시간 47분은 짧고요. 2박 3일도 짧습니다. 아무튼 뭐 오래 만나는데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이쪽에서는 다 얘기 안 했죠.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민생 얘기하기도 짧은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거 구질구질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약간 충돌하는 모습인데 뭐 늘 그렇듯이 민주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로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아니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이 총선 출마자 또는 의원분들 많은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뭐 본인의 어떤 프로필 사진에 올리고 어디에 올리고 공개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요 이거는요 여당 의원들이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인데 김영배 의원, 이병훈 의원, 김한규 의원이요 의정활동 보고서 등등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는 사진을 저렇게 실었어요. 오, 한동훈과의 설전 모습 사진. 그러니까 본인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장관 시절에 막 설전을 주고받는 이 장면들을 의정보고서에 많은 유권자들이 보라고 실은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게 무슨 한동훈 마케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당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을 올리는 거는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강민구 변호사. 이게 무슨 현상인 겁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고 올렸을 것 같은데. 이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모든 국민들한테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이 강한 데 옆에 있어야지 자기도 빚을 받을 수 근데 있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비판을 하는 대상이잖아요. 비판을 하지만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기가 크니까 예. 뭔가 그 검색어에도 한동훈 위원장을 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결국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끼고 뭘 얘기를 해야지 자신도 언론에 주목을 받고 그래야 지금 총선 앞두고 특히 돋보이는 겁니까, 자꾸만 그럼? 노출이 돼야지 관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도 자꾸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본인이 뭐 설전을 했다든가 뭐 무슨 국회에서 공격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그 주목을 받는 거죠. 결국은 총선 전략이죠, 일종의. 박창환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그 사진을 올린 이유가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가깝습니다. 악수도 하고 서로 얘기도 대화도 잘하는 사이입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과거에 이렇게 맞상대하고 격돌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그럼? 이게 이제 저 사진을 보면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예, 그 사진은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네, 하나는 이해를 해야 될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이 이제 공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에서 경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럼 경선을 치를 때 누가 표를 가장 크게 행사하느냐? 예. 권리당원 이상의 당원들이에요. 그렇겠죠. 민주당의 당원들이 지금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뭐냐? 왜 한동훈 제대로 못 때리냐? 이거거든요. 왜 판판이 당하느냐 그렇죠. 이런 겁니까, 그럼?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적임자는 나다. 이거는 철저하게 경선용이다 지금 저 사진들은. 저를 지지해 줘야 제가 격돌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강성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한 예. 그런 홍보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의힘도 비슷한 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운동권 심판론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예. 이걸 보면은 지지층 결집이거든요. 지금 1단계로서 지지층 결집용이다. 예. 이걸 본선에 가가지고도 계속 이거 할 거냐? 그건 예. 아니란 말이죠. 소위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선거의 캐치프레이즈가 구도가 조금은 바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예.
개인으로서는 저게 홍보가 되고 지적이 되고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전략이 뭡니까? 윤석열 선거가 아닌 한동훈 선거로 치르자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정권 심판론을 우회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이른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원하는 게 국민의힘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선에서 이렇게 민주당 후보들이 한동훈을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게 그럼 약간 되면 그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건가요? 인정한다기보다는 그 전략, 소위 말 우리가 공유주의 비극이라 그러듯이 개인에겐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로 보면은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면 총선 전략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 아까 그 당무 개입으로 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겁니까? 이번 총선을 한동훈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선거로 규정하기 위해서 당무 고발을 한 거예요. 당에서는 그렇게 고발했는데 개별 의원들은 지금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뭐 경선용이라고 하지만 예. 총선 전략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홍석주 의원님은 민주당 의원들 저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박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이 사진을 보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예. 인사청문회에서 계속해서부터 이제 민주당과 맞붙은 그런 것들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모라든지 쓰레임이라든지 그렇게 희화화하는 장면들이 자꾸 더 오버될 수 있다. 그런 걸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해서 이렇게 토론 내지는 충돌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한 장면들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동훈 마케팅이 더 긍정적으로 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준 의원님은 저 다른 동료 의원분들이잖아요. 저 왜 쓰셨을까요, 저거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 민주당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심판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엄연한 어떤 심판론으로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지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한 컷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박성준 의원님은 쓰실 의사는 저는 없으세요? 절대 않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의외인데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 등장한 사진을 저렇게 싣고 다른 유권자를 보라고 저렇게 왜 알리는 건가 막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주목을 좀 받은 장면들이었습니다.